안녕하십니까. 립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전국 저수지에 7조 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취임 넉 달 전까지 Y태양광 회사 대표이사로 있었고 현재 Y사의 대표이사 자리는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이어받아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최규성 사장을 향한 자기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대표이사였던 Y사는 2016년 5월 10일 전력, 통신기기류 판매와 전기, 건설공사 수주 대행업, 건설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초기 등의 목적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 사장은 지난해 10월 농어촌공사 사장 자리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돌연 대표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습니다. 21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최 사장이 사임하던 날 아들 최모 씨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법인명은 B사에서 Y사로 바꿨으며 최 사장 측근들로 사내이사가 구성됐습니다. 최 사장 측근들로 진용을 갖춘 Y사는 지난해 10월 23일 기존 사업을 태양광 발전업, 전기 발전업, 전기 판매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자본금도 늘리며 덩치를 키워나갔습니다. 회계 전문가에 따르면 가족과 측근들이 이사를 맡고 있는 전형적 가족 경영 형태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석해보면 유상증자를 통해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 사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2년여 공백기를 거쳐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최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2022년까지 수상 태양광에 5조 3천여억 원, 육상 태양광에 2조 1천여억 원 등 총 7조 4,861억 원을 투입해 전국의 태양광 발전소를 941곳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강행하면서 농어촌 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본부로 승격하면서 하나에서 6으로 조직을 대폭 늘렸습니다. 최 사장은 저수지 전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도 바꾸면서 만수위 면적 10% 이내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를 없애버리고 각 지역 본부와 지사의 경영평가 항목에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까지 집어넣으며 사업을 독려했습니다.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최근엔 뇌물을 받고 도주해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을 도와준 의혹도 받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최 사장을 정조준하면서 그의 거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군은 9월 18일 열린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부터 북한은 남측의 수차례 해킹을 시도하였으며 군은 이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 당국이 주요 군부대에 하달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관련 대응 지시엔 해킹 대상과 경로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해킹에 따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꽤 오래전부터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군의 비공식 보고에선 4월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는 물론이고 9월 정상회담 전에도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위원은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일선 군부대에까지 사이버 공격 대응 지시가 내려갔을 정도면 사이버 공격의 강도나 피해 정도가 컸을 것이라며 전방 감시 초소 파괴나 비행 금지 등 군 축쇼에 집중하면서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실질적 도발 행위를 정부가 쉬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전상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건수는 올해 1월에서 8월 4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증가했습니다. 4월 채택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사이버 공간이 모든 공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당시 판문점 선언에 적대 행위에서 사이버상의 행위도 포함되느냐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현 시점에서 빠졌다, 포함됐다를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으며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군사합의서가 초보적, 운영적 수준의 위협 감소 관련 내용을 담다 보니 사이버 공격이 그 안에 설정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 첫날인 20일 막바지 예산심사와 법안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가 전날 정상화에 합의하기 전까지 일주일가량 국회가 멈춰 있었던 터라 법안, 예산심사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고 법안 처리를 위한 지난 15일 본회의 무산으로 국회 통과를 대기하고 있는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감액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가 충돌하는 예산 쟁점이 많은 데다가 여야가 유치원 3법,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렵사리 재개된 예산안 법안 심사 과정에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산소위는 우선 예산안의 감액을 논의한 뒤 증액 심사에 나섰는데 감액 심사의 첫 대상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이었고 대법원 일반 인건비에 48억 원 감액 등에 의결됐고 법원 행정처 예산 감액은 이견으로 보류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한 채 예결위로 넘겨진 법제처 예산안을 놓고는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법제처의 예산을 놓고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외통위 초관 부처 예산의 경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놓고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J대한통운의 일부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CJ대한통운은 개인 사업자가 택배기사들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만큼 본사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난색을 보이는 상황으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일부 지역의 배송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이 합법 노동조합의 교섭은 거부하고 불법 대체 배송 및 공격적 직장 폐쇄 등 불법 행위를 감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이로 인해 거래처와 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사태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 규모는 700여 명으로 이는 전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18,000여 명 중 약 4% 규모입니다. 앞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는 최근 3개월간 3명이 사망하는 등 잇따른 인명사고로 인해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 처분을 받고 3주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번 파업까지 겹치면서 일부 지역에선 물류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택배연대노조와 개별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액이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컸던 2007년 IMF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면서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커졌습니다.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84만 3천 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0.5% 감소했지만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3만 6천 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8.8% 늘면서 2016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이자 등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돈을 포괄하는 비소비 지출은 작년 3분기보다 23.3% 늘어난 월평균 106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소비 지출 증가율은 월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또다시 한기가 추가로 유입됐습니다.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 따르면 올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밀양 영하 5.9도, 합천 영하 5.4도, 함양 영하 5.3도로 평년보다 5도나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0도, 합천은 11도로 평년보다 4도 떨어지겠고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체온 유지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은 맑은 하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입니다. 패딩을 입어도 될 만큼 춥습니다. 함안 영하 4도, 창녕도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통영 11도, 창원 10도로 평년보다 4에서 5도나 내려갑니다. 이 정도면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입니다. 내일 낮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일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